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에너지 산업 강의를 맡은 배연호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한국의 가스 산업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강의에서는 자원개발 산업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원개발 분야를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산업과 석탄 및 광물자원 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한국이 자원 빈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가스 산업을 액화 석유가스와 천연가스 산업, 가스 안전 부문으로 구분하여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 강의의 첫 번째 시간으로 가스 산업 개요 및 액화 석유가스 산업이라는 주제로 전체 가스 산업의 개요와 액화 석유가스 산업의 발전 과정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화 석유가스 산업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시대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가스 산업은 1900년대 초반 일본인들이 가스 시설의 설치와 공급을 시작하면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까지 일본이 주도했던 가스 산업은 6.25 전쟁 이후 복구 사업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사회, 경제적 변혁기를 거치면서 우리 손으로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액화 석유가스, 즉 LPG가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1959년 이 주한미군의 병영에서 유출된 LPG를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희소성과 비싼 가격으로 인해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후 196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취급 물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내에 LPG 충전 시설이 없어서 이 LPG가 담긴 소형 용기를 통째로 들여와 사용했기 때문에 일부 부유층의 가스난로에 한정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LPG의 편리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요가 늘어나자 1961년 국내 4개 회사가 일본의 가스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LPG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석유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한석유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2년 후 1964년 대한석유공사의 울산 정유공장 가동에 따라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LPG의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LPG 산업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 당시 울산 정유공장의 LPG 생산량은 1,000톤 미만이었으나 생산 규모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 1968년에는 15,000톤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1970년 국내 제2정유공장인 호남정유사의 여천정유공장이 가동되면서 LPG 생산량은 33,0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자 LPG 소비도 가정용, 취사, 영업용, 택시 연료용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갔습니다. 점차 국내에서 정제하여 생산되는 물량만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수입 수요가 점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스는 1972년 11월 14일 서울 도시가스 설비의 완공과 함께 대규모로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1982년 말까지는 3개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1978년 1월 동력자원부 발족과 함께 석유국의 가스과가 설치되면서 한국은 가스산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에너지 자원의 다변화와 민생연료의 가스화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1980년 제2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가스 도입 기본 방침이 확정되고 LPG 도입 사업은 대성 메탄올, 현재 2원입니다만 LNG 도입 사업은 한국전력, 후에 가스공사로 담당 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만 각각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1983년 8월 동력자원부는 가스 도입 기본 방침 의결 이후 수년간 각기 추진되어 왔던 LPG와 LNG를 통합된 시각에서 아우르는 가스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은 1986년 LNG 최초 도입 이후 1990년대까지 수급 전망, 동절기 난방용 수요 증가로 인한 추가 도입 시기, 영남권 제2인수기지 건설 필요성과 LPG와 LNG 보급의 조화 등 제반 정책 과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이 동력자원부 정책 결정 라인에 보고 확정되었으며 상당 기간 가스산업 추진에 청사진 역할을 해왔습니다. LNG 수입 및 도매가스 판매 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시설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최소 수입 물량 단위 규모가 연간 200만 톤 이상에 달하는 등 이 1980년대 초반 한국 상황에서 시장 기능에 의한 민간 기업 주도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LNG 수입 및 도매 사업 주체로 1983년 3월 가스공사를 설립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체계적으로 LNG 도시가스 사업을 육성하였습니다. 이 정부의 석유 사업 기금 지원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LNG 도시가스 사업은 지난 수십 년간 보여준 급속한 성장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1990년 한국의 LNG 소비량은 302만 3천 TOE에서 2000년 1892만 4천 TOE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16년 말 4,545만 5천 TOE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TOE는 석유 환산톤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5.4%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1960년대에 시행된 제1차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각종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증가하였지만 이 민간 부분의 가스 취급 기술은 낮은 수준이었고 정부의 가스 안전관리 제도도 정립되지 않아서 이 가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1962년에는 한 해 동안 16건의 가스 사고로 인해서 12명이 사망하였는데 이 당시의 가스 사용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가스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1962년 유해시설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압축가스 등 단속법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걸친 법 제정 및 개정, 법령 변경 등을 통해서 국내 가스 안전관리 체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액화 석유가스, 즉 LPG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기 기술 도입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차, 2차 석유위기를 계기로 정부는 1979년 3월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1980년 6월부터 한국석유개발공사 주관으로 석유 비축계획을 수립해서 원유 비축기지와 제품 비축기지를 건설하는 등 본격적인 석유 비축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1980년 제2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가스 도입 기본 방침이 확정되었고 LPG 도입 사업과 LNG 도입 사업 각각에 대한 주체를 선정하고 추진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1984년 당시 기존의 생산량과 수입 규모로는
이 급증하는 LPG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2차 석유 위기 이후 정부가 석유 의존도의 감소 필요성을 느껴서 탈석유 정책을 펼침에 따라 이 원유 정제를 통한 국내 LPG 생산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내 원유 정제량 증가율이 연 5%에 그칠 만큼 둔화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LPG 생산량 증가도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LPG 수요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국내 LPG 수입사가 현재 이 원인, 이 여수에너지로 단일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도입선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치우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연료인 LPG 공급의 안정성 확보 대책으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하나는 LPG 비축 계획에 따라 국내 수요의 31분에 해당하는 5만 톤가량의 비축용 LPG를 구입해서 여천기지에 위탁 저장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제2의 LPG 공동 수입 회사를 설립해서 LPG 수요 증가에 따른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PG 수요 대책 방안으로 1984년 11월 국내 회의에서 LPG 수입 사업의 산업 합리화 계획을 의결 발표했습니다. LPG 수입 사업 합리화 방침으로 LPG 도입 사업은 현재 GS칼텍인 호남 정유 주도의 5개 정유사 공동 수입 회사로 이관되었습니다. 1985년 3월에는 현재 SK에너지인 유공의 주도로 제2의 LPG 공동 수입 회사인 SK가스가 설립되어서 1987년 말부터 울산 LPG 수입 기지를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SK가스의 울산 기지 지하 공동시설 완공, 1990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개발공사의 평택 LPG 비축시설, 1999년 말 LG건설에 의한 이원의 인천기지와 SK가스의 평택기지가 거의 동시에 완공되면서 현재 국내의 LPG 지하 저장 규모는 3사 합계 약 120만 톤에 달하는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술 최하 및 자립기에는 LPG 비축기지 건설 기술을 국산화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해당 시기에 건설한 이 지하 저장 시설은 대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전쟁과 테러, 지진,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에 안전하며 지상시설 부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작고 이 지상부지의 이중 사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이 대기 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서 환경적으로도 유리한 장점을 가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 기술 선도기에는 LPG 산업을 수출하고 비축기지 건설 사업과 가스 트라이얼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LPG 산업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지위에 올라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LPG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2016년 기준 국내 LPG 총 공급량은 920만 톤으로 확대되었고, 이 중 수입분은 650만 톤, 국내 생산분은 270만 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LPG 저장 용량은 약 140만 톤이며 이 중 LPG 수입사가 전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LPG 수요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회복으로 LPG 수요가 다시 증가하긴 했으나 이는 낮은 가격으로 인한 석유 화학 원료용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가정, 상업용 수요는 도시가스에 밀려서 계속 감소 중이며
이 LPG 자동차 등록 대수도 2010년대에 들어서는 연간 8만 대 이상 감소하는 등 이 수송용 LPG 수요 역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서 LPG 업계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LPG 기업과 함께 상대적 에너지 빈곤층인 농어촌 도서 지역에 LPG 용기를 소형 저장 탱크로 전환해 공급하는 이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 신규 LPG 수요 개발을 위해서 LPG 선박용 엔진 개발, LPG 연료전지를 이용한 분산 발전기, 수소차 시대에 대비해 LPG를 활용한 수소 개질 기술 등의 연구 과제를 다양한 업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스산업 개요 및 액화 석유가스 산업이라는 주제로 액화 석유가스 산업에 대해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습니다. 액화 석유가스가 천연가스로 대체되면서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천연가스 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